안녕하세요. 한우계량사업소의 근무하고 있는 김덕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은 번식 후의 분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분만 시 번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일년 농사의 중요한 결정 요인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선 분만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미소가 난산이라든가 혹은 난폭으로 인해서 송아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허약 송아지가 이제 발생이 되면 그 송아지가 폐사에 이르는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송아지들이 대개 보면 일교차가 심할 때 피모 건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체온 저하로 인해서 급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교차가 심할 때는 송아지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소화 장애를 유발시키고 설사로 이어지면서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또 송아지 실패로 이어지는 그러한 악순환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삼가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피모 건조는 위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양수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태어나자마자 양수를 제거해 줌으로써 송아지의 보온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 포유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난산이라든가 난포구들이 혹은 분만할 때 어려움을 겪은 소들은 송아지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송아지를 거두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생 송아지들이 어미 초유를 반드시 먹어야 건강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강제 포유를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허약한 송아지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인공 포유를 할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혈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니까 미리 사전에 숙지를 하셨다가 적절한 대처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분만을 하게 되려면 별도의 분만실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물론 일반 농가에서는 분만실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 편안한 분위기, 그 다음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 농가들이 꼭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된다 하시면 우사의 일부분을 좀 할애하셔가지고 별도의 분만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춘다는 게 일반 농가에서는 어렵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별도의 사육 공간을 분만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평수는 3평 정도, 그 다음에 보온등은 켜줌으로써 송아지의 체온 저하를 막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이렇게 분만 우사를 운영하는 데서는 한 달이고 2달이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약 일주일 정도만 분만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송아지가 건강을 회복하는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들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송아지가 이제 분만이 이제 진행이 되면 꼭 준비해 두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소독약도 필요하고 가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항생제도 좀 처방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역 증강 물질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물품들이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막상 송아지가 분만이 되면 우왕좌왕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분만할 시기가 도달했다 하면 이런 물품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특히 여기 이표 보이시는데 이표 같은 경우는 바코드가 아니더라도 꼭 준비를 하셨다가 어떤 어미에서 어떤 송아지가 태어났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든지 아니면 이표를 장착을 해서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혈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혈통과 관계없이 송아지만 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혈통 갖고
한우 송아지를 길러내야 되고 명품 한우를 만들어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분만 관리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일반 냉동고입니다. 냉장고 위에 있는 냉동고인데 이게 바로 냉동 초유입니다. 우리가 한우 분만을 진행을 시키다 보면 난폭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조기 분만을 하다 보면 어미의 유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초유가 급여가 안 될 때를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송아지는 수동적인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미로부터 젖을 포유를 해야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생존에 필요한 면역 물질들이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송아지는 낳는데 어미가 젖을 안 준다고 했을 때 준비를 해놓고 있지 않으면 불상사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젖소농각 초유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셔서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따뜻한 물에다가 녹여서 포유를 거부하는 송아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초유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송아지가 분만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미소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새끼 놓고 나서 유방 세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 유두에 붙어 있는 오물들이 송아지가 처음 흡유를 하면서 그대로 송아지한테 이행이 됩니다. 지저분한 초유를 먹게 되면 그만큼 송아지가 건강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분만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송아지가 어미 초유를 포유하기 바로 직전 이렇게 베타딘을 타가지고 유두 소독을 실시해 줌으로써 깨끗한 초유가 송아지 우이 내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유두 소독 실시 전후 송아지 설사병 발생률을 보니까 소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보니까 설사 발생률이 10%나 됐는데 닦아주는 거 하나만으로 해서 3%로 줄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소독하고 직결된다고 보시면 반드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아지 관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의 기로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아지가 큰 어미가 분만하려고 어떤 징후들을 보일 겁니다. 징후를 보이면 그림처럼 송아지방이 분만방이 있다고 하면 어미소를 옮겨 놓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우선 한 켠을 깨끗하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깔집도 좀 미리 깔아 놓으시고 분만 징후가 보이면 이렇게 격리를 해서 송아지 혼자, 어미소가 혼자 분만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분만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꼬리를 들었다 놨다 한다거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거나 아니면 이 외음부 주변에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뭐냐면 힘을 쓰다 보니까 내부 생식기 안에 있던 점액들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힘을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이제 분만이 때가 됐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격리를 해서 소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편안해 보이십니까? 사람도 편해야 되고 동물도 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산이라는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 이제 드디어 일파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완전히 산두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송아지가 머리부터 나오고 발이 먼저 나오고 머리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슴이 나오고 배 나오고 허벅지 나오고 뒷발이 나오면 끝나는데 처음 이제 산두가 열리고 송아지 날 준비를 마쳤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일파수가 터지는 데는 약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전부 뱃속에서 송아지가 먹고 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커하죠? 예, 이게 먼저 터지고 난 다음에 안쪽에 이제 송아지를 싸고 있는 양막, 이파수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파수가 나오면서 송아지가 나올 수 있는 산도를 확보를 하고 이제 축주분한테 이제 사인을 주는 거죠. 자, 이제 송아지가 나올 겁니다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터뜨릴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내비두시면 송아지를 분만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특히 한우는 대형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형종도 아니지만 한우가 송아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25kg 정도 생식체중을 보이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한우가 난산에 걸릴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암소를 사육하는 형태가 바뀐 거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태냐면 번식우가 송아지를 낳을 목적으로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분만하고 바로 비육도태를 목적으로 암소의 비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가끔 난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 송아지 생식체중이 적다고 보니까 그렇게 난산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1파수 터지는 거 확인하시고 2파수 터지기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파수가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터지는 그런 순간이고요. 1파수가 터지고 나면은 이렇게 밑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불안한 증상을 보입니다. 어느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 안절부절 못하고 뒤로 간다거나 혹은 울거나 이런 증상들이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는 2파수가 나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지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2파수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하얀 막을 보이시죠? 예, 이 안에 잘 보시면 앞발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앞발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상태에서는 앞발만 보이지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콧잔등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부러 터쳐주는 경우가 있지만 터쳐도 되고 안 터쳐도 됩니다. 그냥 내비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2파수가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된 거고, 여기 앞발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앞발하고 콧잔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 2파수가 터졌습니다. 터져가지고 콧잔등이 보이는데 이때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쉽니다. 아직 탯줄이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숨을 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콧잔등이 보이고 안쪽에 보면 혓바닥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서두르지 절대 마시고 그냥 지켜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송아지가 나오고 입이 나오고 어미와 송아지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이 딱 끊어지면서 송아지의 폐호흡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혹 정상 퇴위가 아닌 경우에 수의사분 혹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 퇴위를 바꿔주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도 역시 송아지가 아직은 폐호흡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사분들이 손을 집어넣거나 해서 퇴위를 바꿔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때도 숨을 안 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탯줄이 끊어졌다 하면 이 송아지는 어미 뱃속에서 양수를 먹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탯줄만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그 퇴위를, 송아지 퇴위가 잘못 안 됐을 때 돌리는 작업을 했을 때 송아지가 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탯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송아지가 앞발이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허리가 나오고 엉치 부분이 나오는 과정을 거치는데 한꺼번에 쏙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미의 체형이 좋아서 골반도 크고
체격도 크고 송아지도 정상적으로 분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난산의 위험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송아지가 금방 빠져나오지는 않고요. 노책을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하다 보면 머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뒷발 끝까지 쭉 빠져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송아지가 바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렇게 송아지가 나올 때 이파수가 터지지 않고서 송아지가 보자기를 싸고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이, 물론 축주분이 당연히 옆에 계시면 파수만 터뜨려 주면은, 물주머니를 터뜨려 주면은 송아지가 숨을 쉬는데 지장이 없지만 늦게 발견을 한다고 하면 이 파수가 터지지 않아 가지고 호흡을 함으로써 양수를 그냥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태어나 가지고 좀 늦게 발견하게 되면 그 송아지는 콜록콜록콜록거리면서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폐렴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축주분이 이렇게 송아지를 분만하는 시기가 되면 송아지 옆에서 분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깔집을 보시면 분만할 때는 물론 왕겨도 좋고 톱밥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깨끗한 볏짚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파수를 싸고 송아지가 태어날 때 볏짚에 이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들이 파수를 일부러 터쳐줍니다. 왜냐하면 송아지하고 양수하고 합치면 한 5, 60kg 되는 것들이 물주머니가 밑으로 딱 떨어지면서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볏짚에 의해서 다시 파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송아지가 양수를 먹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송아지가 태어나면 어미는 송아지를 이렇게 핥기 시작을 합니다. 교감으로 이제 갖게 되는 처음 시간이겠죠. 교감의 시간. 이렇게 송아지가 이렇게 잘 태어났는데 어미가 핥아주지 않으면 그 손은 송아지도 물론 위험하겠지만 애미가 포유를 거부하게 돼버리면 송아지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어미소가 송아지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축주분들께서는 송아지 바깥에 있는 양수를 손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어미의 콧잔등에다가 때려주세요. 그럼으로써 이 어미는 내 송아지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면 송아지는 미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애미는 포유를 거부할 거고 송아지는 달려간다 하더라도 애미가 거부를 하니까 초유를 못 먹는 사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송아지는 나중에 폐사에 이르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요 송아지가 태어난 양수를 어미가 핥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양수를 어미 콧잔등에다 묻혀줌으로써 송아지하고 어미하고 교감을 갖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송아지가 태어나고 나서 이파수가 터지고 났을 때 이 태반이거든요. 태반을 어미들이 이렇게 삼켜버립니다. 핥다 보면. 아직도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송아지를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태반을 자기가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먹음으로써 어미소한테는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태어나고 나서는 후산부를 제거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 보시다시피 탯줄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어미소부터 연결되어 있던 송아지하고 연결되어 있던 탯줄이 끊어지고 났는데 송아지가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너무 깁니다. 뭐 볼펜을 심을 지금 예로 들었지만은 이렇게 길게 내비두지 마시고요. 한 10cm 정도 남겨놓고 자른 다음에 이 탯줄은 송아지 안에 있는 세상하고 바깥에 있는 세상하고 이렇게 통로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막히지를 않았어요. 막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바깥에 있는 오염 물질들, 병균들이 요 관을 타고 들어가서
송아지를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반드시 요 탯줄을 차단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탯줄에다가 강옥도를 들어 부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요 송아지가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여있는 혈액은 살짝 짜내고 그 안에다가 강옥도를 집어넣음으로써 이게 멸균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바로 살이 타고 들어가 가지고 요 살이 엉겨붙습니다. 반나절만 지나게 되면 요 끝이 볏짚 지푸라기처럼 꼬들꼬들하게 말라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바깥 세상하고 송아지 안쪽에 있는 내부 장기들하고는 격리가 되어 있고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나면은 초유를 먹으려고 지금 덤벼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송아지가 바로 일어나서 기립해서 어미 초유를 빠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송아지를 안전하게 생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후산 정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후산 정체가 왜 나느냐 하면은 원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과비가 되어 있으니까,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유도분만 했을 때 태반박리 작용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송아지를 분만하자마자 비육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사양관리를 하다 보니까 과비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과비라는 것은 운동량을 최소화시켜서 사양관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송아지가 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태어난 송아지가 어미젖을 먹을 때 정상적으로 포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꼭 어떤 걸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걸 하나를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얻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좀 미리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도분만 시 태반박리 작용에 방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약을 써서 분만을 유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유도분만을 하게 되면 외인성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어미새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밖에서 주사를 통해서 강제로 송아지를 만들다 보니까 어미새들이 반응 속도가 늦는다고 차라리 표현을 하는 게 좋겠네요. 태어나고 나서도 유즙 분비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송아지 날 때는 골반이 늘어나야 되고 밀어내기 역할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갑자기 약을 쏴서 송아지를 분만을 시키다 보니까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송아지를 분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만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태반을 바로 쏟아내서 정상적인 자궁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희 사업소에서도 유도분만을 통해서 송아지를 분만을 해봤지만 송아지를 돌보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후산이 정체가 돼가지고 어미소가 폐사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분만을 할 때는 신중한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후산 정체로 발생하는 비율이 뭐 6%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한다고 하면 번식으로서는 송아지 낳게끔만 잘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볼 때 태반이 분만 후 8시간 경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후산 정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치료하는 방법에는 질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송아지 분만하고 난 다음에 알약을 자궁 안쪽에다 삽입함으로써 그 안쪽에 있는 태반이 녹아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역시 주사제를 통해서 근수축 작용으로 인해서 태반을 바깥으로 만주시킬 수 있게끔 주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금지사항이라고 해서 절대 손으로 제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잡아 당긴다거나 그 다음에 맨손으로 그런 걸 만지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축주분들이 피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폐혈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송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미소한테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차단을 시켜서 안전하게 송아지가 분만이 되고 또 건강한
어미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